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정혜림입니다. 간밤에 마감한 미국 증시부터 살펴보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상승 마감을 지었습니다. FOMC 회의록 공개 때는 다소 매파적인 부분이 좀 강했다라는 것과 함께 이번에는 좀 자넷 옐런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S&P 500 지수는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전일장 거래소 시장 급락을 했죠. 오늘장 반등할 수 있을까요? 거래소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코스피 30포인트 넘게 밀리면서 2040선까지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장 그 하락폭을 좀 만회하면서 강보합 출발을 했는데요. 전일장보다 10포인트 정도 올라서 2054포인트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이렇게 코스피가 급락한 이유는 바로 기관의 움직임 때문이었습니다. 기관이 3천억 원이 넘는 매도 폭탄을 그야말로 쏟아내면서 하방으로 이끌었고요. 외국인이 방어해주고 싶었지만 외국인의 대응은 미미했습니다. 오늘장 다시 한번 기관은 쏟아내고 있습니다. 3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쏟아내고 있고요. 외에는 3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사들이면서 방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거의 살아남는 종목이 없을 정도로 부진을 했는데요. 오늘장은 대체로 흐름이 좋습니다. 삼성전자 오전장까지만 해도 항상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막판에 뒷심이 부족하면서 연일 쉬어가죠. 하지만 오늘장 다시 한번 반등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 주는 엇갈린 모습입니다. 현대차는 강보합권, 현대모비스는 약보합권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전일장에서도 선전을 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추가 상승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분위기 다음 순위도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이 강보합권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죠. 전일장 형이 부진했다면 아우는 선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그닥 크지는 않고요. 조금씩 천천히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 오늘장에서도 강보합 출발을 하면서 전일장보다 3포인트 정도 올라 565포인트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이어서 살펴보죠. 전일장 기관과 외국인 동시 양 매수 나오면서 시장 상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전일장과 오늘은 반대되는 분위기인데요. 기관과 외국인 동시 양매도 나와주면서 기관은 3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쏟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보합권에서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만 사자세 연출하는 시장 나오고 있는 모습이네요. 시총 상위주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 하루 더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장에서도 파라다이스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장까지 1%가 넘으면서 추가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다음은 다시 한번 쉬어가면서 17만 원대 이탈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CJ 오쇼핑도 쉬어가는 움직임, CJ E&M이 오랜만에 반등세 연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시총 분위기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홈쇼핑주 함께 쉬어가는 움직임이고요. 서울 반도체 역시 1%대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컴투스의 랠리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모바일 게임 흥행과 함께 앞으로의 성장에 더욱 기대된다라는 뉴스까지 나오면서 오늘장에서도 3%에 가까운 상승률 나오고 있고요. 메디톡스가 오늘 5% 급등하는 모습 19만 원대에 다시 한번 올라섰습니다. 포스코 ICT와 SK 브로드밴드도 강보합권대에서 시장 연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환시장 동향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까지 상승 압력을 받았는데요. 오늘장은 하락 반전한 채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말에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망 심리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밤 11시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 그리고 내일 새벽 3시에는 각각 자넷 앨런과 드라기 총재의 연설이 있습니다. 자넷 앨런은 아무래도 고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분이 어떤 발언을 하게 될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고요. 드라기 총재에게는 이제 유로존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릴지도 함께 추가 부양책을 과연 내놓을 건지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망 심리에 오늘은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조용히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전일장보다 2원 80전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1020원대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선상들은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코멘터리 이어서 확인해보죠. 먼저 김선유 멘토님, 조정은 매수 기회로 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예병구 멘토님, 체리피킹 모아 가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봅니다.
백전백승 실패하지 않는 수급의 비법 김선윤이 밝혀드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차트로 완성된다. 네, 선상클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이끌어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선수급의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님 그리고 예병구 멘토님께서 오늘까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회 이벤트도 남아있죠. 하지만 양대 증시 강하게 출발하면서 강보합권대에서 현재까지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선윤 멘토님, 조정은 매수 기회로 좀 삼아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는데요. 네. 자, 어제도 같은 말씀 드렸어요. 조정 시 매수해도 괜찮다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상 좋게 흘러가는 모습인데, 자, 제가 코스닥, 코스피 같이 움직인다 말씀드렸어요. 자, 어제 시장에서 재밌던 것은 코스닥의 IT주들이 드디어 발동을 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6월달부터 말씀드렸던 포인트 기억하십니까? 4월달부터는 IT주들 추천도 안 했고요. 어떻게? 8월 중순이나 8월 말부터 IT주들 움직일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죠. 자, 오늘 시장 IT주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승을 또 어제에 이어서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고요. 자,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스마트 부품주들 보자면 웰파스 5%, 이렌텍 4%, 아모텍 9%, 뭐 INC 12%, 하이소닉, 뭐 에스코넥 등등등 관련주들이 지금 스마트 부품주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림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 바닥 포인트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지금 한두 개 종목들이 아닙니다. 상승으로의 시도.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다음 주 랠리 IT 부품주도 이어갑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IT 부품주들의 상승 랠리가 단기간에 급등세를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래서 코스닥이 쉽사리 꺾이는 그림 안 나올 거고요. 상승 분위기 유지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려보자면, 코스피도 지금 현재 흐름에서 보자면요,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 어제 주택 지표 관련해서 뉴욕 시장에서 나왔던 지표들 아주 호재거리가 널렸기 때문에 다우지수가 사상 최대치를 찍어줍니다. 그렇죠? 자, 국내 증시 어제 말도 안 되게 나홀로 외톨이 흐름 보였습니다. 네. 그럼 당연히 오늘 반등 줘야죠. 되돌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승 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코스닥, 코스피 같이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대형주 쪽으로 보시고 일단 코스닥 보실 분들은 IT주 보시고 많이 물려 계시죠, IT주? 이제 때가 됐어요. 많이 고생하셨고요. 이제 올라갈 때 그때부터 천천히 좀 이제 많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때 매도 한번 해보자. 제가 매도할 때 되면 말씀드릴 테니까요. 잘 보유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시장 이제 키 맞추면서 나란히 올라갈 것으로 보시면서 여전히 대형주 관심을 유효하셨고요. 코스닥 쪽에서 좀 관심을 가져본다면 그동안은 IT주 쳐다보시지도 않으셨는데 이제쯤 관심을 가져볼 때이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예병구 멘토님은 체리피킹 모아가 보자라고 했는데 어떤 좋은 종목들 좀 포트에 담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여러분들 조금 시장을 너무 지금 왔다 갔다 거리는 것보다는 좋은 종목군에서 좀 매수를 해고 꾹 쥐고 가시는 전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간이 굉장히 이상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고점에서 매수를 하고 저점에서 매도를 하고 그리고 또 코스피 코스닥을 양시장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번갈아 가면서 갈아타고 있죠. 자, 이러한 기간의 형태 결과 뭐 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수수료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 아니냐. 그런 모습들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자네트 옐런 의장의 발언이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이 미국이라고 봐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기간이 그것도 그만큼 외국인의 매도세도 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팔아제낀다. 이건 결과적으로 많이 팔고 다시 많이 사서 수수료를 크게 키우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좀 이해할 수 있는 기관의 형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관에게 펀드를 맡기고 계신다면 당장 해야 가십시오. 이런 식의 형태는 결국은 펀드에게 큰 손실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펀드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맡겨놨던 돈들이 기관들이 이런 식의 형태를 보이면 녹아나는 건 금방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점들 꼭 좀 참고하시고요. 지금은 시장은 여전히 상승 가닥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양시장이 좀 다르게 갔어요. 전일 같은 경우에. 근데 분명히 같이 가야 동반적 상승이 있어야만 크게 상승이 올 수 있는 장입니다. 최근에 동반적 상승이 좀 이루어지다가 전일만 이제 급격하게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스닥은 여전히 조금 아직은 좋은 모습입니다. 코스닥을 보면 근데 이게 크게 변함없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만큼 이렇게까지 이런 변동성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에 더 해답을 찾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크게 봤을 때 사물인터넷을 좀 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사물인터넷 중에서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서 보자면 전자 쪽, 그래서 SK하이닉스를 계속 탑픽을 꼽아드리고 있었죠. 그죠? 그리고 바로 자동차 관련해서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MBS 테크 쪽을 제가 그걸 좀 탑픽을 잡아드렸고,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 쪽으로는 음원 관련주들을 탑픽으로 좀 잡아드렸습니다. 로엔, 소리바다, 그리고 KT뮤직, 특히 KT뮤직과 로엔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뚫고 가고 있어요. 계속 신고가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문화 콘텐츠, 그리고 자동차 쪽에 스마트카, 그 다음에 전자 쪽에 사물 인터넷 관련 모바일 기반 확산, 이쪽으로 플랫폼 쪽으로 보시면 가장 안전한 종목군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코스피 단기간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쉴 때도 큰 숨 들이쉬면서 오래 쉬는 반면에 코스닥은 그냥 천천히 느긋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좀 다르니까 그에 맞는 움직임 살펴주셨고요. 두 분의 선상주는 오늘장까지 어떤 움직임 먼저 보여주고 있는지 포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희 멘토님 포트 확인해보죠. 4가지 종목 담겨져 있는데요. 삼성물산과 할인만 쉬어가는 움직임, 광동제약은 4%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LG화학도 강보학권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금 멘토의 포트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3가지 종목 담고 있네요. LG U+2%대 강세장 연출하고 있고요. 삼진도 함께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하나 마이크론만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내고 있네요. 두 분의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75.8%의 누적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이상금 멘토님 72.9%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선상주 힌트 받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김선희 멘토님 알파벳 K가 들어간 종목명 들고 나오셨습니다. 네, 먼저 힌트부터 받아보도록 하죠. 김선희 멘토님 오늘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네, 힌트를 딱 보여드리면 제가 창을 하나 띄워놨습니다. 인터넷 창인데요. BDI 지수라 그러죠. 발틱 운임 지수예요. 네, 잘 아시죠? 그러니까 물동량, 해운 물동량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런 포인트가 나오는 지수입니다. 자, 발틱 운임 지수가 얼마입니까? 지금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1000 얼마? 96포인트 상황 보여줍니다. 그렇죠? 네. 네. 자, 1096포인트. 1000포인트를 넘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열심히 배에다가 실어가지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배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해운주들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최근에 많이 급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고 또다시 상승적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럼 이로 인해서 또 뭐가 됩니까? 조선주들도 수주가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왜 조선주들을 계속적으로 팔지 마라 얘기했던 게 지금 7월 말부터 계속 7월 중반부터 얘기했던 게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1000을 넘었습니다. 이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BDI 지수가. 그래서 오늘 해운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해운주 많죠? 해운주 중에서 K 들어가는 해운주예요, 여러분. 네. 정답이 벌써 왔다고 합니다. 야, 빠릅니다. 네. 눈치 너무 빠르세요. 종목 보셨죠? 퍼펙트합니다. 네. 빨리빨리 찾아보시고 모르시겠으면 좀 이따 공개방송 들어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정답 문제가 왔는데요. 7427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정답 문자 많이 보내주셔야 하는데요. 저희가 안 그래도 매주 금요일마다 정답자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당첨자 고지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끝자리 4551님, 그리고 2114님, 그리고 3090님, 7667님, 네 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김선희 멘토와 이상루 멘토의 한 달간 무료 문자 멘토링 서비스 받으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자도 벌써 정답이 와 있다고 하니까 이 네 분들 어떻게 앞으로 관리해 주실 건지 김선희 멘토께 간략히 여쭤보죠. 네, 또 열심히 보내드릴 거고요. 저는 아침부터 아주 전날 시황까지 빡빡하게 이제 보내드리는 걸 유명합니다. 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까 SM이 좀 빠졌어요. SM 판 거 아닙니다, 여러분. SM 잘 가고 있고요. SM 들어가 있어요, 포트에. 걱정하지 마시고, 공개방송 때 AS 해드릴 거고요. SM 현재 2% 이상 잘 가고 있네요. 그리고, 공개방송에서 맨날 말씀드렸던 로엔, 오늘 또다시 급등합니다. 6% 이상 급등하고 있네요. 네. 대박이죠. 또 말씀드렸던 게 뭐 있습니까? 팜스토리. 와, 7% 가까이 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세요. 왜 공개방송에 사람들이 점차 많이 늘어나는지 여러분 이유를 아실 겁니다. 들어오시면요. 정말 핵심 종목들 봐드리고 상담 들어왔을 때도 제가 정말 자세하게 다 봐드리는 거 아시잖아요. 들어오셔서요. 또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무료 방송 몇 번 참여해 봤는데 정말 방송 중에와 다른 종목들 많이 공개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상담까지도 이어나가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분의 명예의 전당에 올린 종목들이 또 있죠. 이어서 살펴볼게요. 먼저 김선희 멘토님 기업은행으로 25.4% 수익률 안겨드렸고요. 이상루 멘토님은 세 가지 종목 벌써 명예의 전당에 올리셨습니다. 남선 알미늄, 한미사이언스, DIC로 20%대가 넘는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앞서서도 명예의 전당 올린 종목들 20%대가 넘는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어떻게 그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두 분의 무료 방송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 9시와 11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9시에는 이상루 멘토님 만나보시고요. 11시부터는 김선희 멘토님께서 무료 방송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네 분의 당첨자 고지해드렸는데요. 김선희 멘토님 문자 정말 친절하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무료 문자 참여해보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보기 전에 참여 방법도 알려드려야 되겠죠. 두 대의 전화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 그리고 매도하고 싶으신 종목은 매수가와 비중까지 자세히 적어서 지금부터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볼게요. 네, 오늘 대우증권 문의 주셨습니다. 매도해도 될까요?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네요. 김선희 멘토님 매도해보자. 기관 매도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예병구 멘토께서는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세다. 수익 구간에서 매도해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현재 매수가 살펴보니까 11,200원에 3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10,000원 후반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손실권역이신데요. 김선희 멘토님, 손실을 좀 보더라도 정리해 봐야 할까요? 이걸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최근에 사셨는지 아니면 한참 전에 사셨는지. 최근에 사셨다면은 이런 말씀 자주 드리죠. 주식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최근에 사셨다면. 네. 그러니까 너무 고점 포인트에 따라가시는 전략은 좋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수급 포인트 살펴보자면요. 기관들이 정말 많이 끌어올렸어요. 이 종목을 단기간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많이 빠져나갑니다. 많이 빠져나가. 뭐 외인이 받쳐주긴 흐름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긴 해요. 하지만 제가 걱정인 것은 너무 많은 비중을 급하게 좀 담으셨지 않았나. 만약에 이전에 사셨다면은 고생 정말 많으셨고, 네. 좀 더 이제 비중을 줄여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비중은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30%는 조금 많은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많은 바닥분들에서 8,000원대 사신 분들이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시는 전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보더라도요. 기관 쪽에서 매도세가 좀 잡히긴 합니다. 외인이 받쳐주기 때문에 주가가 잘 가고 있긴 하는데 조금은 약간은 그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걱정인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비중 부분은 조금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 네. 그래서 나머지 비중 가지고 올라갔을 때 정리하시면 손해는 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비중을 좀 줄여보자라는 의견 주시면서 매도 사인 남겨주셨고요. 예병군 멘토님께서 좀 수익 구간에서 매도해보자. 그럼 손실을 최소화하고 우선 빠져나오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대우증권의 어떤 상승세가 좀 무서웠었는데
결과적으로 기관의 매도 때문에 지금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상승세를 예측해 본다면 굳이 손실 구간에서 팔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1,5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듯 보입니다. 그 12,300원대까지 노려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11,500원대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11,500원대 구간에서 좀 매도를 하시는 전략 그렇게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손실 구간에서 팔 필요는 없다. 그 점 꼭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매수가 부근까지는 올라온다고 하시니까요. 그 부근에서 정리해 보시고 또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대안주가 궁금하시다면 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들어온 문자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팜스토리 매도해도 될까요? 5313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김선희 멘토님 매도하지 말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실적에 있다라고 답 적어주셨고요. 예병구 멘토께서는 분할 매도해야 할 자리다. 매도해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5313님 매수가 살펴보니까 1,510원이시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수익권에 계신데 좀 이 목표가를 좀 높여봐야 하는 걸까요? 김순희 멘토님? 회원분이신 것 같은데 번호가 굉장히 낯이 익는데 가입을 하셨다가 나가셨나 모르겠네요. 자, 1,500원대 매수는 제가 올 1월 때부터 매수 사인 드렸던 가격입니다. 네. 그때 최초 추천드렸고요. 1,400원대 아래 깨질 때 강력 매수 사인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7월 중반, 7월 초쯤에 제가 한번 1차적으로 절반 분할 매도를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최소 6개월 이상 가져간다고 가치주로서 가져갔던 종목이거든요. 7월 초에 절반 팔았어요. 절반 남아있거든요, 아직. 자, 오늘 또 급등합니다. 제가 이거 왜 공개방송 때도 매수 의견 주신 분들, 다른 사료주 갖고 계신 분들 제가 이거 그냥 파시고 이지바이오나 팜스토리 사시는데 이지바이오 많이 올랐으니까 팜스토리가 좋아 보인다고 계속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공개방송 때. 그냥 급등해버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실적 때문이라고요. 2분기 실적 정말 좋고요. 3분기 때 진짜 훨씬 더 좋아요. 네. 최근에 아시죠? 환율 움직임과 그 곡물가 움직임 아시잖아요. 곡물가 계속 빠집니다. 그럼 실적이 당연히 좋아요. 사료값 내립니까? 안 내립니다. 네. 추가 계속 갈 거예요. 항상 조정이 나올 때마다 올라가는 포인트. 그래서 다음 포인트는요. 전고점 뚫고 가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도 사인 안 드릴 거고요. 실적 한번 봐보세요. 3분기도 봐야 됩니다. 이번에. 네. 계속 움직일 거예요. 이지바이오랑 같이 조정 나오면서 계속 움직이는 종목. 좀 더 장기적으로 보시죠. 6개월 기다리셨는데요. 8개월 정도 기다리셨는데 1년 정도 더 보시는 거 어떨까? 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수익권이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실적 또한 좋다고 하니까 전고점까지 기대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병구 멘토님 이쯤에서 이익 실현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또 문자 하나 와 있어요. 6217님께서 예멘토님 건강 좋아지셔서 좋다고 팬이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추가적인 상담도 이어서 해주시죠. 예, 일단 그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 물론 지금 김선희 멘토님 말씀처럼 종목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괜찮은데 기술적 자리상 이제 어떤 목표치, 어떤 반등의 목표치가 어느 정도 왔고 여기서는 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잡아보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절반만이라도 좀 분할 매도를 해놓고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분할 매도를 해놓고 기다리다 보면 여기서 다시 하락에 대한 추세대가 꺾이거나 즉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둔각을 만들 수 있는 자리대까지 네.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둔각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산업의 정체기를 의미하는 거고 정체기 때는 박스권의 어떤 형태를 많이 띱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 상단에 가까우니 그점에서 일단은 분할 매도 해보자는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오늘장 6% 급등세 연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의 관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 보신다면 홀딩 하시고요. 이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좀 이쯤에서 이익 실현해 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우전 N 한단 매수해도 될까요?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850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 오늘 엇갈렸네요. 김선희 멘토님 매수해보자. 하지만 비중은 작게 분할 매수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예병구 멘토께서는 기술적 반등 자리다. 추세 전환을 보기 힘들다라면서 매수 사인 안 주셨습니다. 네, 오늘 좀 두 분의 마음이 잘 맞지 않나요? 우선 김선희 멘토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우전 한단을 사실 매수하기는 참 힘든 종목은 맞아요. 근데 기억을 좀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에 상담을 좀 했었죠? 네. 최근이었던 거, 며칠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평행하게 하나 그었고, 자, 이렇게 내렸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거의 이 선이었어요. 내렸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 포인트 구간대가 거의 바닥 포인트이기 때문에 상승을 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했어요. 네. 얼마 전, 진짜 최근에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급등했잖아요. 그때 아마 매도할까요인가 했는데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상승 주고 있다고요. 바닥 포인트에서. 근데 흐름이 지금 IT주들이 올라가는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싸잡아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와요. 바스켓 매수 들어와서 종목을 IT주들을 쫙 20, 30개, 30, 40개를 쫙 매수해서 주가를 쫙 전반적으로 끌어올린 그림들이 나온다고요. 펀드 쪽이나 어디나 소형 IT주들을 매수가 들어와서 그러면 거기에 또 포함되는 그런 종목이죠. 이 종목은 빠질 수가 없죠. 상승 쪽 가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급한 매수보다는 조정이 좀 나올 때 오늘 같은 장에서 한번 사시고 굉장히 나눠 사셔야 돼요. 급하게 사시면 안 돼요. 또 사시고 또 사시고 한번 이렇게 하시면 한번 이 상단 부분 포인트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런 횡보 그림이 나오면서 천천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 좀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매수 사인은 주셨는데요. 조정 시마다 분할 매수하라라는 관점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병권 멘토께서는 좀 기술적인 반등이고 추세 전환으로 보기 힘들다라면서 매수 사인 안 주셨거든요. 전일장 보니까 거래량이 팍 터지면서 급등하고 오늘 좀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 담아보면 안 될까요? 예, 울전에는 한다는 경고를 많이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사실상 2014년도 초반에 한 3월 달쯤이었죠. 이게 지금 제대로 채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팔고 나오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계속 빠졌죠. 그런데 지금의 어떤 자리대를 보면, 이게 거래량 수반해 가면서 지금 전일 거래량이 좀 수반이 된 모습인데, 이 거래량을 수반해 가면서 그러면 이제 확 오를 수 있는 자리대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어디까지는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습니다. 4,000원 부근이 저항대가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자리대고, 그렇다는 것은 굳이 이 짧은 구간에서의 어떤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전략은 오히려, 이거는 저점이기 때문에 매수하는 그런 전략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좀 반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좋은 종목군들도 많고, 주도 섹터도 보이고 있는데, 주도 섹터가 아닌 곳에서 저점이라는 이유로 매수를 한다는 거. 글쎄요, 그거는 뭐 주식시장에서는 결코 현명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도 좀 시황대 체리피킹 종목들 모아가 보자라고 하셨는데 그 종목군들로 좋은 종목군들로 포트 담아 보시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참고해 보시고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013-3366-0110번으로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들어온 문자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에머슨 퍼시픽 매수해도 될까요? 7427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의견이 일치를 했습니다.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수지 멘토님 너무 늦었다. 조정을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시고요. 이 예병권 멘토께서는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한 테마성 재료는 뾰족산이다라고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7427님 저희에게 매일 매수 의견 물어봐 주시는데 오늘 드디어 당첨이 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해드리길 바라고요. 오늘 4% 급등 나오고 있네요. 김선유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네, 에머슨 퍼시픽도 많이 최근에 올라갔고요. 현대상수도 마찬가지로 많이 주가가 가고 있고 테마성을 띠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죠. 좀 테마성이 너무 강해요. 특히 에머슨 퍼시픽은 테마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치고 올라가더라도 다시 한번 맞고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수급 매력도 전혀 없는 모습이고, 그렇죠? 잠정치 자체 찾아봐도 전혀 안 보이는 모습이고, 그냥 오로지 테마 이유로만, 테마성만 띄고서 실적 볼까요? 실적 이거 어떻습니까? 새빨갛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코스닥 5년 적자면 어떻게 됩니까? 상장 폐지 실시 심사 들어갑니다. 그렇죠? 뭐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닥 좋아 보이진 않네요. 네. 그래서 조금은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을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 차라리 좀 안정적인 거, 그리고 실적이 좀 있는 거 보세요. 그쪽 위주로 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매수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실적이 좋은 종목들로 다시 한번 골라보시고요. 또 궁금하시다면 매수 의견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네, 저희 2대의 전화 열어놓고 시청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전화하기 좀 번거롭거나 좀 하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도 열어놨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들어온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파트론 매도해도 될까요? 1944님께서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의견이 일치를 했네요. 김선희 멘토님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IT 움직입니다. 라면서 홀딩 의견 주셨고요. 역시나 예병구 멘토께서도 기술적 반등 자릿대이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매수가 비중 살펴보니까 1,300원에 20% 비중, 이제 거의 매수가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면 좀 수익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예병구 멘토께서 상담해 주시죠. 예, 파트론 여러 가지 성장성을 좀 지니고 있었는데 시장에서 너무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 성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구나가 알기 시작해버리면 그 종목에 대한 손을 탄다는 얘기를 하죠. 그 종목에 대해서 분명히 안 좋은 얘기들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트론은 스마트폰의 성장세가 쭉 같이 성장세를 이루어오다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거의 지금 성장의 폭을, 그러니까 상승의 폭을 많이 반납을 했는데, 자, 이걸 한번 살펴보죠. 파트론이 그러면 스마트폰 부품에서 안테나만 만들고 있느냐, 그런 거 아니죠. 그죠? 근거리 무선 통신 NFC하고도 관련이 있고, 이 NFC 시장 성장성은 앞으로 조금 더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파트론이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과매도 자릿대까지 와 있고, 기술적 반등으로라도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릿대인데다가, 사실은 지금 과매도 구간이에요. 파트론의 적정 주가는 사실은 15,000원대 이상까지는 좀 봐야 될 듯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강력 매수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자릿대에서 파실 필요는 없다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수익 보고 되파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문의해 주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전화가 들어와 있는데요.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코렌텍이요. 네, 코렌텍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거 좀 더 사도 되는지 아니면 좀 더 가져가도 되는지 네, 물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매수가 비중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15%고요. 네. 가격대 15,000원이요. 15,000원에 15% 지금 수익권이신데 수익을 보다 보니까 좀 더 담아볼까 궁금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가 매수도 궁금하다라는 문의 주셨는데요. 우선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유 멘토님 전고점까지 홀딩 의견 주셨고요. 예병구 멘토께서는 기술적인 반등이다. 주독 섹터가 아닌 곳에 집중하지 말자면서 추가 매수는 좀 금지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어머님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다르니까요. 차례대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유 멘토님 먼저 만나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예. 자, 코렌텍을 한 6월쯤에 사신 것 같아요, 보니까. 6월? 예. 맞나요? 아니요. 한 2주 전에. 2주 전에? 예. 15,000원이 지금 단가가 15,000원이시라서 예. 15,000원 중반쯤 되시는구나. 예, 자, 예. 그러면 코렌텍을 딱 사셨는데 정말 타이밍이 예술같이 맞으셨어요. 어떻게 좀 바닥을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머님이. 바닥을 잘 찾으시는 것 같고 칭찬을 제가 해드리는 거고요. 다음 포인트는 과연 언제일까 참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도 이 바닥 포인트 그러니까 15,000원, 16,000원 정도에서 상승을 주면서 올라갈 때마다 아무리 못 가더라도 18,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줬던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2년째 그래요. 그러면 예. 한번 이 흐름을 본다면 그래도 18,000원 정도까지는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사실. 네? 아무리 못 봐도 17,900원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의견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흐름에서 큰 흐름에서 한번 크게 하단 포인트를 잡고서 움직일 때 그래도 한 번씩은 고점 포인트가 아니라 최단거리 고점 포인트까지 가장 낮은 고점 포인트까지 보통 반등을 주기 때문에 이 포인트 기다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8,000원 정도 부근이 오면 그때 한번 다시
매도 고민을 해보는 건 어떨까. 뭐 회사에 있어서도 아직 크게 정보가지 참여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포인트는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니까 한번은 좀 기다려 볼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선 김수진 멘토님께서는 18,000원짜리까지는 좀 더 홀딩 의견 주셨고요. 예병구 만두님 또 시청자님이 추가 매수도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추가 매수도 가능할까요? 아니요, 추가 매수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걸 지금 어떻게 보면 저점대 구간에서 좀 잡으셨어요, 그죠? 예. 예,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저점 바닥에서 지금 이제 어떤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을 이렇게 잡아 들어간다. 주식을 조금 하시긴 하셨는데 지금 이런 종목을 자꾸 들어가다 보면 어쩔 때 크게 물리는 경우가 생겨요, 어머니. 그건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예. 이렇게 들어가서 수익이 크게 나버리면 다음부터도 이런 종목을 찾으세요. 자꾸 지지를 받는 저점대 종목들, 그죠? 그러다 보면 조금 위험한 구간까지 내려가는 종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코렌텍이 사실상 이 기술적 반등의 자리대에서 실적이 되게 좋아져서 혹은 턴어라운드가 돼서 산업의 성장 국면이 돌아와서 올라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 네. 아시죠? 예. 예, 그런데 이거 바닥 구간에서 잘 잡았다. 이거는 운이에요, 사실은. 행운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이 오더라도 여기서 김선임 멘토님 말씀처럼 18,000원대 부근까지 반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간 자리대에서 서서히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받은 큰 수익은 사실상 폭탄적 역할을 합니다. 다음부터도 계속 밑에 저점대 구간에서 지지만 확인만 되면 지지를 예측하고 들어가거나 지지만 확인되면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다 보면 정말 크게 한번 손실을 줄 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요, 지지가 다 확인된 자리에서 올라오는 종목을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런 습관이 많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식을 좀 하신 지가 좀 됐어요, 제가 봤을 때, 어머님이. 그죠? 예. 그래서 그걸 반드시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예병구 예, 멘토께서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이어서 다음 들어온 문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자로 어떤 분이 주셨을까요? 기업은행 매수해도 될까요? 2132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김소주 멘토님은 분할 매수로 대응해보자면서 매수 사인 주셨고요. 예병구 멘토께서는 금융주는 주도 섹터가 될 수 없으니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기업은행 가파르게 오른 후에 최근 들어서 숨고르게 들어간 모습입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김선희 멘토님, 조정시마다 매수해봐도 좋을까요? 기업은행으로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보세요. 13,000원 초반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13,000원대. 네, 처음에. 했죠? 이미 저희 방송에서 9% 넘는 수익률 안겨주셨죠? 여기서만 9% 드렸고요. 공개 방송에서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제가 조정 나오면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조정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실적이요, 2분기 좋았지만, 하반기 때도 장난이 아닙니다. 기업은행 실적이요. 이전에 제가 기업은행 얘기를 되게 자주 드렸어요. 올 한 4월부터 되게 많이 말씀드리면서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 송혜 선생님이 광고 모델 하면서, 잔고가 엄청나게 쌓였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더라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가지고 또 어떻게 빌려주고 이자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어떻게 올해 팍 뛰게 된다더라. 계속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죠.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진짜 그것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급등을 했어요. 한번 급등했습니다.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제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조정폭을 제 욕심이지만 15,000원까지 오기를 사실 기다리고 있어요. 네, 기다리고 있는데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부터 해서 밀렸다가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오면 가장 좋은 타이밍은 사실 저는 15,000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1선 깨지고 내려가서 16,000원 아래로 깨지고 내려갔다가 좀 올라가는 포인트가 보이면 그래도 조금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말씀드릴 테니까요. 부탁드릴 건 괜찮은데 너무 급하게만 하지 마십시오. 네. 천천히 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5,000원 부근이 매수 적기 자리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있으니까요.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예병군 멘토께서는 주도 섹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좀 다른 종목들 눈여겨보시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기업은행이 이제 금융주죠. 대표적 금융주인데, 실적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도 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괜찮은 건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금융주 자체가 늘 해왔던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시장에 대세 상승이 올 때요, 늘 금융주하고 증권주를 먼저 띄웁니다. 그리고 나서는 2011년도도 그랬는데요. 금융주하고 증권주를 살짝 띄워놓고 개인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몰릴 때 바로 금융주와 증권주를 소외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주도 섹터였던 차화정을 끌어올렸죠. 지금도 약간의 그러한 형태가 보여요. 금융주와 증권주를 먼저 사고 올려놓고 그리고 금융주와 증권주의 하락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때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보통은 이제 주도 섹터로 갈아타는데요. 지금 미래산업은요, 금융산업이라기보다는 앞으로는 첨단산업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결국은 소프트웨어 시장이고, 결국은, 이 사물인터넷 시장이고, 그 첨단산업 쪽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는데, 금융산업은, 전체적인 유저는 늘어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나고는 있어요. 근데 세계 인구를 비교해보면 금융산업은 자꾸 줄어드는 쪽입니다. 사실은. 인구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금융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위험자산이냐 안전자산이냐의 부분에서 위험자산 쪽으로의 이동이 쏠림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위험자산 쪽은 또 치킨 게임이 지속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본다면 결과적으로 금융주가 주도주가 될 수 없는 것은 명백하게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굳이 글쎄요, 저는 저라면, 제가 시청자님 입장이라면 저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종목군으로 눈을 돌려보시고요. 꼭 담고시다면 15,000원 자리까지 내려오는지 확인하시고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효성 ITX 매수해도 될까요? 9823님께서 매수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볼게요. 이번에는 일치를 했네요. 김선유 멘토님, 하반기 실적이 기대가 필요하다라면서 매수 사인 주셨고요. 역시나 예병구 멘토께서도 3월 인터넷의 핵심이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효성 ITX 22,000원 부근까지 높게 빠르게 올라온 뒤로 옆으로 횡보하는 장세가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좀 사물 인터넷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분들은 이 종목 관심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예병구 멘토님, 짝꿍인 정지호 멘토님께서 진짜 어마어마한 수익률 기록하셨잖아요. 이 종목은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을까요? 효성 ITX는 제가 전년도 11월 달부터 계속 들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김선유 멘토님 얘기하듯이 제가 좀 자랑을 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11월 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매수를 외쳤고, 그리고 또 지난 3월이죠. 3월 달에서 계속 매출, 2014년도 3월 달에도 매수를 외쳤던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고, 이게 사물 인터넷의 대장주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5,000원 부근에서도 여러분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또 굉장히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네. 지금 또 이제 17,000원까지 왔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잠깐은 쉬어가야 돼요.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는 강한 상승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지금 쉬어가는 자리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쉬어가는 자리대에서 횡보가 나오는 거고 거기서 박스권이 나오는 건데 이번에 사물 인터넷이 주도주가 되면서 이 박스권을 분명히 돌파하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 매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사물 인터넷의 대장주인 효성 ITX 강력 매수 사인 주셨으니까요. 잘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KC 그린홀딩스 매수해도 될까요?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죠. 먼저 김선유 멘토님 매수해보자. 하반기 실적이 기대가 된다. 하지만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예병구 멘토께서는 저항대가 만만치 않다.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KC 그린홀딩스 4%대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들어간다면 어느 자리에서 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한번 급등했던 게 중국에서 한번 스모그 때문에 난리가 났어가지고 탄소 배출권 관련주라 가지고 주가가 급등했었어요. 2월 달에 쫙 치고 올라가서 5,000원에서 12,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이슈가 끝나고 나니까 주가가 다시 한번 쫙 흘러내렸는데요. 환경 관련 분야에서
조금 아주 매출 확대가 잘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2분기 때도 괜찮았고요.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세가 굉장히 크게 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 현재 구간대에서 그래도 조금 바닥 포인트 2번 확인한 다음에 올라가는 자리가 나왔고요. 크게 좀 120선 돌파하는 흐름 자체가 나와주면서 골드크로스 강한 모습 또 한 번 나와주는 모습에서 오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살펴보자면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해야 되겠죠? 항상 외인들과 기관들의 그래도 양매수가 투신과 금융투자, 보험, 은행, 기타 법인 쪽까지 매수가 강하게 좀 잡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만의 매도 흐름이 잡히는 구간이 최근의 흐름이에요. 아주 최근에 그랬어요. 그러면 흐름에서 개인들의 매도가 잡히는 구간, 요 구간이란 말이죠. 좀 제대로 끌어올리는 중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의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한번 랠리를 시작한다면 또 급등할 때 급등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10,000원 정도가 한번 고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포인트 보시고 조정 나올 때마다 천천히 분할 매수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장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그물이고요. 좀 조정시마다 분할 매수해 보자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병구 멘토님 저항대가 좀 만만치 않다라는 말씀 남겨주셨는데 차트 제가 뭐 잘 볼 줄 모르지만 한 8,900원대에서 계속 못 들고 내려오는 것 같거든요. 예, 자세히 봐주시죠. 요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크게 뒷받침되어주지 않기 때문에 늘 뼈쪽살을 좀 그려왔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적이 딱 뒷받침이 되어주면 여기서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둔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추가 상승할지 거기서부터 하락할지가 결정이 되는데 이런 종목은 늘 올라왔다가 강하게 뼈쪽선을 그리고 내려오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왔다가 뼈쪽선을 그리고 내려오는데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실적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것은 결국은 이건 흔들기 나름입니다. 어떻게 명분을 가지고 올렸다가 또 실적이 안 받쳐주니까 거품이 쫙 빠지고 명분을 가지고 또 올렸다가 실적이 안 받쳐주니까 쭉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죠. 추세선상으로 보면 여기가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이 맞는 것 같아요. 7,000원대가. 그런데 지금의 저항대가 보면 거래량이 수반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거래량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매물 소화대를 어느 정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횡보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고요. 다시 한번 추가 하락이, 즉 다시 재하락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자리대입니다. 여기가 지금 8,100원대 자리인데요. 여기를 지금 살짝 뚫은 듯이 보이는데 네. 거래량을 수분하면서 뚫은 듯이 보이는데 이 자리대가 다시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대입니다. 그래서 다시 빠지게 된다면 6,400원대의 지지 여부를 또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대라고 보여지니까 가능하면 저는 뭐 매도를 좀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저항대가 많기 때문에 매수 사인을 안 주셨으니까요.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들어온 문자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후성 매수해도 될까요? 5998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이번에는 일치했습니다. 김선희 멘토님 수급 매력도가 반전이 필요하다면서 매수 사인 안 주셨고요. 예병구 멘토께서도 중소유주 바닥도 매매 금지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네, 후성 현재도 약 부합권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김선희 멘토님께서 빠른 상담해 주시죠. 네, 지금 이거는 뭐 세 번째 바닥이라고 보기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수급 매력도가 너무 약합니다.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줄 때 바닥 확인이 되는 거지 지금은 바닥 확인이 안 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현재 구간대에서는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전혀 없는 모습이고 오히려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상승 흐름보다는 아직은 하락 흐름이 우세한 종목.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천천히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차트상의 분위기를 봤을 때 상승을 주는 시점은 당장은 아니고 좀 수일 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 포인트 확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으니까 천천히 조금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매수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저희 선상클럽에서는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두 분의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서는 선상주 5%에서 최대 10%까지 수익률 안겨드리고 있는데요. 좀 20%가 넘는 높은 수익률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오전 9시와 11시에 진행이 되는 두 분의 무료 공개 방송 많이 참여해 보시면서 수익률을 보다 극대화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요. 현재까지는 양대시장 강보합권에서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끝까지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